수능 보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마치고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머리 잘 돌아갈 때 미리 토익 점수 따기, 자동차 면허 따기, 여행 가기 등을 추천하지요. 물론 이런 활동도 좋습니다. 여유가 되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보다 더 추천하고 싶은 두 가지 활동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 공부를 하자. 꼭 했으면 하는 첫 번째 활동입니다. 어른들이 공부해라 했지요? 저는 그 이유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야 실감했어요. 학문에 큰 뜻을 품어서 혹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해서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겨우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 주위에서 그토록 공부해라 소리를 했던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로 공부했을 겁니다. 수능 끝나고 더는 의미도 모를,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입사를 위해 GSAT니 NCS니 여전히 의미도 모르겠고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상 수능 시즌2인 것을 또 해야 직장에 갈 수 있더라고요. 면접에, 스펙에 이런 것들도 갖춰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입사했는데 퇴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러려고 대학 나온 건가 자괴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결국엔 겨우 직장 잘 가기 위해 대학에 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남들 수능 공부할 시간에 공무원 시험 공부할 걸. 어차피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족같은 공부하는 거였다면 이왕 족같은 거 하는 거 공무원 취업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혹시 수능을 망친 것 같아 재수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수도 좋지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권합니다. 둘째, 남들 수능 공부할 시간에 경제 공부, 특히 주식 공부할 걸. 더 나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회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번아웃 증후군, 그런 건 둘째치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못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에서 버는 돈이 버는 돈을 못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입사 첫해 월급이 200만원, 그 다음에 월급이 210만원, 그 다음에 220만원 이런 식일 때 집값이 5억원 하던 게 그 다음에 6억, 그 다음에 7억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안 좁혀져요. 일만 해서는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경제 공부를 꼭 하세요. 그리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뭔가를 직접 해보기를 바랍니다. 꼭 감당 가능한 만큼요. 그런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혹시 지금 당장 부동산에 뛰어들 수 있는 자본이 있는 분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친하게 지냅시다. 제 전화번호는 010. 올해 수능 마친 고3들, 수험생들이 입사할 때가 되면 GSAT니 NCS니 하는 것들을 안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구직난 시대지만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어서 10년 내에 구인난 시대가 올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구인난이 심각하다면 회사에서 뭐하러 저런 시험을 치겠습니까? 입사해주기만 해도 감지덕질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GSAT니 NCS니 이런 시험이 사라지게 되어도 경제공부는 어쨌든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쫓아오지 못하는 건 미래에도 여전하리라 예상되기도 하고요.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수능 공부는 솔직히 어디 써먹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경제 공부는 돈이 됩니다. 대학 진학이 확정되었든 재수할 계획이든 공무원 시험 준비할 계획이든 경제 공부는 꼭 하기를 바랍니다. 경제 공부는 맨큐니, 애덤 스미스니 이런 거 말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로 혹은 수능 특강 경제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아직 고등학교에 있을 때 경제 교과서나 수능 특강 경제책을 구해봐요. 곧 책 버리는 시즌이니까 아마 쓰레기통에 던져질 날만을 기다리는 책이 있을지도? 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안 가르쳐서 학교에 경제 교과서가 없다면 학생들 중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 수소문해서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래도 못 구했다면 그냥 하나 사서 보세요.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자. 꼭 했으면 하는 두 번째 활동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주입식 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밝혀진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에 급급했고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찾는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발견된 지식을 토대로 정답을 내는 것은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기존의 지식을 되풀이하는 교육보다 좋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교육이 필요하지요. 라고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 12발자국이라는 책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지금 다루는 주제가 아니므로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그 결과 교육과 평가 방식뿐만 아니라 잘 산 인생이라는 것에도 획일화된 기준이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명문 대학교에 입학, 졸업해서 유명한 탄탄한 직장에 입사하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배우자를 얻어 아이도 낳고 애들도 대학 잘 가고, 이런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는 통조 말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삶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스스로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기, 이런 게 필요해요.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 제가 만난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해야 해서 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해야 해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일 없이 해야 하는 일만 하는 삶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재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 일에 충분한 시간을 쏟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주체적으로 하는 노력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취미를 갖는 것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시작해보든 영화를 보는 것이든 여유가 되는 대로 뭐든 해보기를 바랍니다. 다만 갖게 될 취미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를, 비용이 크다면 그걸 감당할 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용 많이 드는 취미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이상의 내용이 부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까지 해주길 바랍니다. 영상 끝!